자, 써뉴, 저는 써뉴라고 인사해요. 써뉴.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네, 녹화 시작했고요. 생방은 괜찮아, 얘기해도 돼. 생방은 아니고 각자 녹화해서 나중에 올리기로 했어요. 네, 편집을 할 거라서 편집 좀 할 괜찮습니다. 거니까 네. 너무 되게 주몽이 얘기해도 괜찮고 나는 뭐 이런 거 다 올리니까. 자, 그래서 마스터라는 책을 이번에 첫 번째 책이신가요? 네, 첫 번째죠. 예. 첫 번째 책 치고는 제목이 너무 좀 파워풀하다. 이 마스터라는 책 제목이 어떤가요? 보통 이거 할 때 네, 출판사에서 네, 네. 하긴 이거는 이런 이름은 저작권에 이렇게 뭐랄까 제약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네, 받지는 않고 네. 일단은 이제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목을 좀 바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처음에 제목을 바꿔라? 뭘로? 마스터에서 다른 그러니까 뭐 걸로? 마스터인데 무슨 마스터고 뭐가 어떤 거냐 이제 뭐 부연 설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일단 저랑 저희 출판사 대표님은 우리는 그냥 처음에 있는 거 그대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스터라는 뜻 자체가 못 깨달은 자나 현자나 그렇지.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게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책 제목이 마스터기도 그렇죠. 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마스터링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스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원래 내 내면에 있는 마스터가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방금 못 알아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마스터링하면 마스터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했죠? 네, 네, 그렇죠. 예. 우리는 콩글리시로 얘기해줘야 알아들어요. 예. 쉽게 마스터링 이러니까 알아듣기가. 쉽게 하겠습니다. 쉽게. 네, 아무튼 재밌었고요. 지금 마스터 책을 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네,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네네네. 마스터부터. 네,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제 그림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이 책에도 평행우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그림이 평행우주를 그리는 거, 그 평행우주 한 순간을 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저 관찰자의 눈이기도 하지만 그게 신의 눈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는 바로 누구나 다 그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신의 눈동자, 신의 영혼, 그것을 저는 저렇게 홍채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제 그림에서. 근데 마스터 이제 클래스 K님은 바로 그 존재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마스터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는 것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할 수밖에 없. 저는 이제 이 마스터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림.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스터는 좀 평행우주적인 마스터는 좀 세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어. 전차원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제 마스터. 우주를 아예 자기 우주를 자기가 직접 창조할 수 있는 인간 모두 다 소우주입니다. 대우주, 소우주고 소우주 이렇게 있고. 이제 그게 나중에 우리 방송 중에 나오겠지만은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만의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매일매일 만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 그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심하고 섬세하고 다가갈 수 있게 담았다. 그런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 표면도 블랙으로 깔아가지고 저도 그림 그리기 전에 블랙으로 깐 다음에 그다음에 맞다. 이제 그림을 네, 그리기 시작하는데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표지를 검은색으로 했고 이제 음량 약간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레벨링을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하얀색 있고 그다음에 검은색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양면성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표지 시안관 이런 건 제가 했습니다. 너무 고급져. 과거에 편집 디자인 일을 했었어가지고 네. 참 아까 우리 찍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원래 화가의 꿈이 있었다. 네, 맞아요. 있었는데 뭐 집안에.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좀 학창 시절에 네. 좀 집안이 한번 망했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에 여러 번 망했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살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떨어진 거죠. 많이 이렇게. 그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미술학원 다닌다는 게 정말 저도 장학생으로 돈 안 내고 다녔기 때문에 입시 미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입시 미술 돈 내고 한다는 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그 본인의 후배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저를 맡겼죠. 그렇죠. 얘는 돈이 없다. 하지만, 키워라. 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인 미술부를 능가하는 하나의 입시생으로 보자. 네, 그렇게 미대 가려고 했던 거죠. 네네네. 했었는데 이제 몸도 갑자기 아파지고 집안도 더 이상 이제 서포트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죠. 왜냐면 입학을 해도 등록금하고 재료비라는 게 등록금 재료비. 굉장히 비싼데 저는 제 고등학교 때 뭐 등록금을 낼 그 여력이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미대 다녀봐서 알지만 등록금보다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100만 원 들면, 그러니까 제가 실제 사례예요. 90년대 초는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좀 쌌어요, 등록금이. 홍대는 제가 내는 거에 한 2.5배 정도였고. 저는 원래 홍대가 홍대는 되게 비쌌고, 맞아요. 우린 좀 쌌는데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그 한 학기당 재료비가 300에서 500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계산할 때 알죠? 500이었어요. 500 들죠, 그 당시에. 그래서 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한 학기에 600,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쓰지 않으면 미대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걸 어떻게 벌어가면서 하냐는 거지, 학생이. 불가능하죠. 예.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고민스럽죠.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그 상황이 아무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책이 나왔다. 이게 아유, 아름다운 표정 감사합니다. 퉁쳐서 그냥 그 어떤 꿈의 좌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참 그런 어떤 좌절을 통해서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많은 좌절이 있었는데 결국 그 좌절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왜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어떤 그 의문에 대해서 사람은 그냥 대답해 주는 거야. 그거 아니다. 맞아요. 그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 이제 이건데 네. 사람들이 계속 드립답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문제죠. 늘 다른 길이 있죠. 맞아요. 새로운 어떤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살아서 직업을 딱 하나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저것 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하시잖아요. 네. 화가기도 하시고 칼럼니스트도 하시고 뭐 작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뜻해- 어느 길로 가든 원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는 그러니까 거 먼저. 맞아, 되는 거 먼저 되는 거 하는 거. 먼저 저도 그렇게 하시면 살았어요. 되는 거 먼저 네, 하면 되는 거 살았거든요. 먼저. 맞아요. 할 수 있는 거. 내가 여력이 되고 네. 되는 거 먼저. 빨리. 그러니까 글쓰기를 그림을 안 하고 제가 글쓰기를 먼저 시작한 것도 돈이 거의 안 들잖아요. 글쓰기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그렇지. 근데 그림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지난 대학 졸업하고 20년간 그림을 거의 못했다고 봐야 돼요. 재료비를 충당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자 겸 팬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뭐 한 달에 1억 정도의 재료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1억씩 재료비를 써도 되는 상황.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보면 알겠지만 캔버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을 제가 생각했던 거. 지금 캔버스 주문량이 제가 한 1억 5천 정도 돼요. 캔버스 값만 1억 5천 원을 썼어요. 거기를 플러스 재료. 이제 물감 값 더 들어가는데 지금 물감을 이제 좀 싼 거 쓰고 있는데 물감 값이 비싸지면은 정말 저 한 달에 1억 써야 될 거예요. 재료비로. 그 정도의 그만한 돈이 썬큰 머니. 썬큰 머니 알죠? 매몰 비용. 어마어마하죠. 미술적으로. 우리 학원 다닐 많아요. 뭐라? 거품이 많아요. 거품이 많아요. 재료비가 거품이 많아. 첫째. 그러니까 재료비를 10,000원 받아도 될 걸 꼭 10만 원 받아. 그러니까요. 화방 가면. 너무 비싸. 그래서 미술 재료를 직접 만들어 쓰는 화가들도 있잖아요. 자, 우리 클래스 K님이 내가 인터뷰하는 것 같네. 잠깐만. 자유롭게 그냥 하세요. 클래스 K님이 이제 화가를 꿈을 꾸면서 정말 입시 미술을 한 적이 있었고 바로 그 디자인 감각으로 이제 이렇게 표지가 럭셔리하게 고급지지 않습니까? 럭셔리하게 나왔는데 난 이 액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거울이에요. 맞죠? 거울이죠? 네, 거울이에요. 네. 이중 거울. 거울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세상 네. 거울이거든요. 네. 그걸로 통하는 어떤 그 기점, 그 사이의 중간 세상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거울 얘기 좀 더 해줘요. 이 책 내용이랑 합쳐서 그 거울 이야기. 기본적으로 어떤 이 책이 액자 혹은 거울처럼 보이는 이유 자체가 일부러 제가 의도를 한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그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지구에 있고 그다음 또 인간으로서 살고 있지만 그거 이상의 영혼의 어떤 다른 차원 그 세상을 이제 간극을 나누는 것이 일단 거울이고 이게 거울이라고 치면 여기에 서로 다른 세상 또 다른 세상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가 혹은 두 가지 혹은 그것보다 더 무수히 많은 어떤 양쪽에 이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지구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혼의 세계와 그 다음에 몸 육신의 세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한 게 이제 이 마스터라는 책의 표지 시안 디자인. 거울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마디 해보자면은 우리가 생명의 신비에서 하나의 수정란이 이렇게 포배기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줄기세포가 이후에 어떤 세포는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세포는 살이 되고 이렇잖아요. 뼈가 되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보세요. 세포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계속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할 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거울에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세포 분열이 조금씩 대칭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대칭이 깨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세포와 이 육체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하고 그게 이제 거울 반사 그 대칭이 조금씩 좀 뭔가 의도적으로 깨지는 거죠. 의도적으로 깨지는 건데 하나의 신이 처음에 최초의 거울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빅뱅이라는 거하고 평행우주라는 게 최초의 신이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울 반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거울 반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거울 반사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평행우주라고 생각해도 되고 맞아요. 예, 거울 반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의 캐릭터가 탄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는 신이라는 동질감에서 신이 거울을 보면서 서로 소통해왔던 그리고 그 소통의 다양성 그 변화가 쭉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에 현재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책에 마스터라는 책에 보면은 정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정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성찰이라 그래가지고 거울을 닦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울을 닦는다라고 왜 얘기했느냐? 자아 성찰을 그것이 결국에는 신은 계속해서 거울 반사를 해서 우리 각자 다른 캐릭터가 됐지만 그 원래 신이 있을까? 원래 본신은 아직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찰자죠. 네, 관찰자로서 이렇게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각자 모두는 원래 그 뭐 창조주라고 할 수도 있고 최초의 신과 의식에서 이제 여러 갈래로 흩어진 거죠. 우리는 흩어져 있죠. 그쵸.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신이 안 보이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늘 지켜보고 뭐냐면은 이 정도의 간격으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신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게 또 마스터고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그 신과 우주를 그리는 게 또 제 그림이고 다시 돌아갔는데 마스터를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그 세포 분열에서부터 이렇게 다양성이 생기듯이 신은 이렇게 두 거울과 거울 이렇게 마주 보면서 우리 그 매트리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장면 나올 거예요. 거울이 계속 맞아요. 반사되는 장면. 그것도 있고 또 네. 다른 영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 가끔 영화에 보면은 영화 감독들이 거울 두 개 사이로 사람이 들어가는 걸 찍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바로 그 느낌은요. 거기서 시간의 무한성도 나오고, 그죠? 빛이 언제까지 저게 반사가 될까? 끊임없이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거울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소재로 그렇게 쓰이죠. 맞아요. 여러 가지 다른 세상 혹은 뭐 사이의 분간, 분기점 이런 것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거예요. 네. 내가 신이 나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모습을 숙고하기 네.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네. 신은 계속해서 무한한 어떤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배경 소음에 이제 우리 제 아들 고주몽이가 계속해서 실명입니다. 고조 아, 실명입니다. 방송 출연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소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크게 아, 들리지만, 괜찮습니다. 우리한테 크게 들리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목소리가 더 크게 아마 녹음이 될 거라고. 자, 다음 주제로 뭐 적어왔네요. 뭘로 넘어가죠? 아까 그 평행우주 평행우주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더 있으신가요? 평행우주를 그러니까 이거죠.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작가님이 처음에 저 눈동자 컨셉을 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영감으로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관찰자 느낌이었는지. 효과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함으로써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우리 회사 로고도 이중슬릿인데, 아, 그래요? 회사 로고 하나 보여줘. 명함 아무거나. 회사 명함 아무거나 갖고 와봐. 엄청난 회사네요. 회사 로고가 이중슬릿이라고요? 상표 등록했어요. 아, 특허청에. 회사 명함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야, 너무했다. 내 가방에 있는데. 내 가방에 이렇게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 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 깜정색 있는데 이중슬릿 보여주기 정말 힘드네. 아무튼 이중슬릿은 이제 우리가 관찰자가 관찰자 없을 때는 파동이었다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지켜보면은 파동이었다. 의도대로 찍히는 거죠. 지켜봤을 때 입자화되는 이제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입자화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에서 우리의 어. 의식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그 거기에 하나의 세상을 반응을 보여주는,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평행우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양자물리학에서 이게 이 우주의 근본을 파헤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곳곳에 자자자 지금 봐봐, 자쿠 하나를 안 열었잖아. 자쿠 하나가 안 열린 게 있잖아, 그지? 한 칸이 안 열렸어 지금. 가방도 지금 뒤지지 못해서. 지금 아직도 열지를 못하고 뒤에서 있어. 난리 났습니다. 아직도 열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쪽 가방이 이쪽을 봐봐. 가방 한 칸이 안 열리고 있다고. 그냥 무슨 가방을 가지고 오시는 게. 이렇게 물건을 찾지를 못해. 김대리의 특성이야. 물건을 절대 못 찾아. 내 옷에 있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명함, 자동차 키도 못 찾더라고. 저 지금 아니 이거 하나를 지금 못 열었잖아. 다 열었는데 하나. 다 열었는데 아예 하나 열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미치겠어. 물건을 못 찾아. 무료 회사 로고가 이중슬릿을 인용하신. 아예 그냥 이중슬릿이야. 진짜네요? 예. 이거 상표 등록했습니다. 이중슬릿이에요. 보이시나요? 관찰자 실험에 나오는 이중슬릿이에요. 이중슬릿이 회사 로고예요. 이렇게. 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대표이사님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저 소개하고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행우주 계속 가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이 안 되면 돈 없으면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대로 삶을 그냥 글쎄 즐겁지 않을지라도 그냥 열심히 살아보는 거죠. 일단 그냥 쭉 가는 거죠. 가보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 돈 없을 때 우리가 가장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이잖아요. 책 읽는 거죠. 책 읽는 거.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이제 한 10,000권 넘게 지금 독서량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기억에는 제 거실에 3,000권의 책이 있었고요. 제가 직접 산 게.
그리고 몇천 권 있는 서재를 한번 털어본 적이 있고요.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은 도서관에 어마어마한 도서량을 가서.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략 따지면 이것저것 따지면 한 2만 권은 된다. 이렇게 2만 권입니다. 볼 평생 읽어도 수가 다 있을 못 것 같은데. 읽는 왜냐면은 양인데. 거의 15년 동안 책 읽는 게 직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또 직업이 이제 작가시기도 하지만 칼럼니스트시기도 하고 현재 이제 창조화력 발전소의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네. 잠깐 그냥 그 창조화력 발전소가 어떤 네네. 건지 설명을 잠깐만 해주세요. 창조력 발전소는 제 그림을 전문으로 파는 그림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술품 판화 도소매 업체죠. 그래서 제 그림을 파는 회사를 차립니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주식을 이렇게 모집했는데 20억이 들어왔어요. 와우.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20억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거를 이제 최근에는 그림 공동구매 지분 이렇게 좀 나누기로 했어요. 주식을 안 주고 회사 운영에 있어서 제가 좀 독립성을 갖고 싶어서 이제 주식으로 안 하고 여기서 팔리는 그림의 지분대로 이제 그 투자 금액대로 이렇게 수익이 배분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무튼 그림 파는 회사가 창조력 발전소인데 그림 파는 회사를 왜 차렸냐면 처음에 목적은 제 그림이 이제 엄청나게 잘 팔릴 것 같아서 아직 지금 현재 잘 팔리는 건 아닌데 마스터 쓸 때 그 느낌 있죠? 위대한 책이다. 느낌 있었잖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 일단은 다 쓰고 나서. 똑같이 제가 2006년에 저 눈동자의 우주 그림 컨셉을 얻었는데 그 컨셉을 얻자마자 이건 위대한 그림이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영감에서 온 건 당연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건 위대한 그림이구나. 이건 전 세계 재패하겠다. 그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겠구나 그림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외친 게 기부천조예요. 그렇죠. 난 이 그림 팔아서 기부천조 정도 할 수 있겠다.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그때 지금 경단위로 올라갔는데 훌륭하십니다. 경단위로 올라갔는데 제 이 그림을 시드머니로 해서 제가 이제 굴릴 수 있는 돈이 이제 경단위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돈을 이게 분배하는 게 제 목적이지 돈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분배할까 하다가 이런 회사를 차려서 이제 시작인 거죠. 네, 회사를 차려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직장을 좀 많이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대기업이신데요. 처음에 했다가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다시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이게 한 서너 명에서 가고 대신 이제 기부라던가 뭔가 다른 형태로 돈을 좀 사회에 많이 이렇게 순환시키는 어떤 선순환시키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죠. 그걸 하고 싶어서 회사를 차린 건데 좀 다른 계속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고 각종 재단법인, 사단법인, 복지법인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차려나갈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과거에 그래서 칼럼 쓰고 책 읽고 칼럼 고려 뭐 한 8만 원 받고 10,000원 받을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강의 다닐 때도 강의료가 시간당 25,000원인가 받고 갔어요. 저희가 몇 초빙을 년간. 해드릴게요. 아니 예전에 지금은 강의를 안 가요. 왜냐면 그림이 워낙에 밀려 있어서 주문이 아쉽습니다. 안 가는데 정말 시간당 25,000원 받고 막 그 세월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렸던 거죠. 결국 근데 저는 그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은 그 강의가 봉사활동 생각했는데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유튜브에 콘텐츠가 쌓였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제 팬들이 제 그림 그리도록 저를 현재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튼 순환이 잘 됐죠. 여러 가지로. 무조건 그게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받으려면 일단 먼저 베푸는 거 네, 정말 저는 먼저 주어야 되거든요. 그냥 주고 그것이 싶었거든요.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마스터 책도 마찬가지고 혹은 유튜브 채널 저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알려주면 참 너무 좋을 텐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했죠. 맞아요. 보든 안 보든 일단은 나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K님이 국내에 와가지고 몇 번 강의를 했죠? 지금 몇 번 떠들었죠? 돌아다니면서 지금 목이 살짝 지금
정확히는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 거의 20번? 더 될 수도 있겠어요. 와, 여기저기서. 왜냐면 제가 지금 전국의 그 교보문고 투어 중에 있어요. 아, 교보문고 투어.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이 이제 세 번째예요. 어. 앞으로 이제 8월 9일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주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전국 교보 다 도는구나. 네,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뭐 전주, 네. 광주 이제 오늘은 전주 스케줄입니다. 네. 전주 저 말고 5시 전주 교보. 이 근처예요. 네, 알죠? 네네. 그래서 걸어가면 돼요. 네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잘 됐다. 뭐 오늘 숙소는 어디서? 저는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서울로 다시 올라가요. 저녁에 술 한잔 할까 했는데 좀 아쉽네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자 이제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죠? 평행우주 얘기로 넘어갈까요? 뭐 하셔도 됩니다. 평행우주를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평행우주랑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 아까 거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신이 자기가 존재한다라는 걸 느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주가 탄생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신이 탄생했다는 말도 있고.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종교에 따라.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탄생은 우리 개개인의 어떤 우리가 관찰자잖아요. 현재 다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 관찰자의 탄생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신이 마치 그 나르시시즘처럼 신이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보기 시작하면서 출발을 본인의 했다.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빛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의 일부분이지만 또 그것이 통합되면 또 온전히 하나의 개체인 신 거기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 우주가 그렇죠. 신이 자기를 보고자 하는 나를 거예요. 의식하고 예, 나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무한 분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분열 중이죠. 지금도 분열 중이고 그렇게 그거 자체가 평행우주의 시작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신이 거울을 갖게 되는 순간 평행우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한 예. 세계죠. 그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 거울을 볼 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쁘고 잘생기고 사랑스럽게 자기를 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나가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신도 현재 우리를 이렇게 거울처럼 보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신들도 그만큼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있죠. 우리가 마치 우리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평행우주를 공부하다가 뭘 느꼈냐면 신의 무한한 사랑은 평행우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만나면은 그게 이제 스웨덴볼이라고 네네. 스웨덴볼이 현상계로 가서 이제 스웨덴 유체이타를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 이런 책을 저는 국내에 번역된 책은 다 읽어봤는데 스웨덴볼의 스웨덴볼 국내 번역된 건 다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평행우주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예전에 고리들 TV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천사한테 지옥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지옥을 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웨덴볼가. 그랬더니 정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평행우주와 관련돼요. 뭐냐면은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만나보면 있어. 최근에도 만났는데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들더라고. 왜 그럴까? 그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자기가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어해 인간이. 그러면 신이 그걸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자유. 특히 지구에서. 네.
그걸 허용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제 나름대로 또 버전이 있는데 그건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천국을 허용해요. 허용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 허용.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 진짜 그 중요해요. 모든 게 허용되는 게 평행우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야. 신은 다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이 무한히 사랑하는 만큼 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평행우주를 허락하는 거예요. 네. 평행우주, 창조력 모든 게 사실은 그렇죠. 다 평행우주의 평행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에요. 네네. 생각도 있고 말도 있고 의식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근데 평행우주의 법칙에는 다양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성의 법칙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갑자기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는 느낌인데 좋습니다. 뭐냐면 지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옥이라는 특정 장소는요. 그거는 그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장소를 얘기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상황. 오케이. 상황이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평행우주라 또 이게 또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지옥은 어디에도 없다. 당신 맞아요. 안에 있다라는 약간 이 말이 좀 가장 좀 유명하게 여태까지 짤로 도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고 그 이상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기원이 있는 곳 다른 차원이죠. 상위 차원이죠. 거기에서는 무한한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지옥이라는 거 자체가 영혼에게는 잠들어 있는 상태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구에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 영혼들이 뭐 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본인이 죽었을 때 당시에 그 의식 상태에서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그 얼마 전에 디즈니에서 나온 만화가 있죠. 소울, 픽사에서 나온 그 소울에서도 나는 뭐 어떤 회사원이 굉장히 그 삶을 힘들게 살면서 나는 쓸모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본인만의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정신이 의식이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다른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지금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 의식의 상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지옥은 내가 몸이 죽었지만 그 영혼까지 혹은 영혼이 그냥 그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는 아스트랄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근데 그게 나와서 저는 되게 그 만화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아스트랄이라는 말을 오픈을 해가지고 네, 아스트랄 세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영이고 어떤 다른 차원이든 여러 차원이든 여러 평행 우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또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곳에만 갇혀버린 거죠. 그렇죠. 뭐 동양적 표현으로는 그 연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카톨릭에서 쓰는 것도 연옥이 있어요. 또는 그 우리가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맞아요. 인셉션. 되게 그 무한 루프라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걸 반복하면서 그 안에 갇히는데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의하면은 뭐 몇백 년 갇히는 건 뭐 보통이고요. 맞아요. 보통이고요. 몇만 년인가? 그럴 수 있어요. 몇만 년 동안 그 지옥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미니멈 한 800년 정도 그죠. 있어야 한 번에 이제 생을 살고 다시 이제 태어나거나 이런 다른 차원으로 이제 다른 평행 우주가 됐든 경험을 할 수 있죠. 한 번 그 지옥의 자기 고정관념에 갇히면 그냥 기본 500년.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 그것들 특히 내가 딱 죽기 직전에 나는 지옥은 있어라고 생각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고 그거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 고정관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깨시면 좋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좀 행복하게 해피다잉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티벳 사자의 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런 걸 지옥에 갇힐까봐 이 사람이 지옥에 갇힐까봐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사후의 세계는 이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야. 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티벳 사자의 서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헤매요. 근데 결국에는 영적인 어떤 세계에도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길 잃은 영혼들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길잡이들도 사실은 있어요.
맨 있죠. 있어요. 천사들 있지. 네, 뭐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존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감히 이 마스터라는 제목의 책을 쓴다는 건 아무나 이 제목을 붙일 수가 만류를 좀 없고. 많이 당했죠.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좀 특별 출연 뒤에 바로 제 앞에 우리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마스터 아이디어와- 장이 이제 제 친구가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다 마스터를 쓰셨는데 저한테 이거 나한테 승인 받았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이게 동시성이 오늘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인터넷 도메인이 나오던 시절에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아 그러네요. 예, 한국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닷컴 버블 때 한메일, 핫메일, 뭐 지메일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자기 아이디 선점 경쟁이 그때 있었어요. 아, 그 90년대 그러네요. 초반에. 그렇네요. 예. 다른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럼 저 친구가 마스터를 지가 갖고 왔냐? 그때는 좋은 단어를 선점할 수 있었어요. 아 지금은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 하나 하려고 그래도 막 숫자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만 해도 제 그 이메일 그러니까 메일 아이디가 artcom이에요. 아 artcom인데 그런 거 지금에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단어 아트 예술이 온다거든요. 예술이 온다. 내가 예술이다. 예술의 최고봉이다. 예술이 온다. 아트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 친구가 마스터를 그때 지가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 뭐 몇 가지 있겠지. 마스터를 지 걸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 장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 친구는 마스터가 이제 자기 예를 들어 아이디야. 초창기 했으니까. 그럼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마스터를 하려고 그러니까 없어. 그럼 마스터 뒤에 이제 숫자를 붙이기 시작해. 마스터 1, 뭐 오리지널. 마스터 1, 마스터 2 뭐 이렇게 막 붙이기 시작해. 그다음에 뭐 자기 생일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이메일 아이디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때는 되게 단순했었어. 초창기였으니까. 그때 막 도메인 경쟁 엄청 했었죠. 도메인 장사하고 중앙일보 도메인을 한 개인이 가져가서 비싸게 부르는 바람에 중앙일보에서 안 사고. 도메인 좀 사는 거 진짜. 좀 치사하죠. 그쵸. 치사하죠. 그다음에 코리아닷컴도 원래 개인 거였어요. 개인이 따버린 거야 한국을. 코리아를 그 몇 억, 5억인가 내 알기로는 5억인가 주고 도메인 하나가 그 당시에 주고 그 공익적인 그러니까 코리아닷컴을 제대로 아니 한국을 어떻게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게. 그래서 이거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제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으나 코리아닷컴을 사서 아마 공익적으로 썼을 거예요 그 사람. 그 개인한테는 돈을 줬지. 네. 그 좀 그런 90년대 초반의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도메인으로 마스터에서 도메인. 마스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스웨덴부리를 마무리를 스웨덴부르. 자 스웨덴부르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는데 그 이제 천사들이 해준 이야기 중에 이제 신과 나는 이야기까지 다 신나기까지 나오네요 이제.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자. 아 굉장한 독서량입니다 지금.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한 인간이 지옥을 맛보고 싶어. 그 이제 작은 영혼과 해라는 그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동화책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작은 촛불로 나온 영혼이 나는 지구에 내려가서 한번 뭔가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태양으로 나오는 신이 이렇게 물어봐. 너는 뭘 체험해보고 싶어? 저는요 용서라는 걸 체험해보고 싶어요. 딱 이러는 거야. 그 동화책에서. 동화책 레벨이 다른. 레벨이 커? 레벨이 아니에요? 대단해. 동화책 레벨이 아니야. 이 책의 내용이요 진짜. 성인이 읽는 동화책이죠. 난 용서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넌 네가 용서할 사람이 없어. 왜냐면 네 주변에 다 천사들밖에 없거든. 네가 어떻게 뭘 용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의 그 친구가 딱 다가와서 그럼 내가 너를 용서를 알지? 알 것 같아. 내가 너 용서 체험하게 해줄게.
체험하게 해줄게. 그러면은 내가 너랑 같이 지구에 같이 내려가서 너한테 악마 같은 짓을 해줄 거야. 응? 근데 너 절대 잊으면 안 돼. 원래 내가 네 친구였다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잊지 마. 잊지 마. 그러면서 이제 지구에 태어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 기억이 삭제. 기억 삭제되잖아. 삭제되죠. 그래서 막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서 용서를 해요. 맞아요. 그냥 이런 그 기억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이 의식이 좀 이렇게 확장돼 있고 많이 또 책을 읽으셨으니까 네네. 이해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분명히 신이 보낸 천사다. 맞아. 천사다. 그리고 맞아. 메신저. 메신저고 나의 이 어떤 인생을 바로 잡아주는 그 망체질이다. 스승이죠. 선생님. 담금질이라고 깨달음을 하기도 좀. 하고 망치질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론을 내요. 결론 내는데 막상 그 과정을 닥쳤을 땐 되게 화가 나는 건 있잖아. 그렇죠. 되게 열받잖아요. 깊은 빡침이 올라오죠. 예. 기분은 나쁘지 한동안은. 근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한 몇 달 지나면 용서가 되죠.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거에 이제 비하인드, 진짜 왜 우리가 이 감정이 생기고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를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뭐 내가 용서하는 거 내가 참게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좀 이렇게 동화책처럼 재밌게 좀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팩트예요. 맞아요. 모두가 어떤 교훈이나 배움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에는 다 솔직히 다 사랑이고 뭐 천사들만 있고 뭐 그렇다라고 치면은 배울 게 없거든요. 성장할 수도 없고 진화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있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역할극들을 하면서 서로 이제 부딪히고, 이제 인간이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말에 저는 되게 100% 동의해요. 그게 무엇이든 얘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 왔다. 천사다. 메신저다. 이렇게. 저기 김대리 펜 있잖아. 연필 펜을 한 다섯 여섯 개만 이렇게 갖고 와. 평행우주 설명하는데 원래 소독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요게 그리셔도 참 좋은데. 준비를 못했어. 아니야. 아니면 여기다가 마스터 책에다 그려서 일단 펜을 갖고 와봐봐. 땡큐. 자, 다양성 얘기, 평행우주의 다양성 얘기하다가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로 역할극 또 얘기 나왔고 어떻게 풀어주실지 역할극이 얘기가 나왔고 그랬는데 아무튼 생각나는 것부터 합시다. 평행우주에 다양한 차원들이 이제 이렇게 겹친다고 자,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네. 회초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하나 뭉쳐져 있는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평행우주가 사다리 타기 같은 느낌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수많은 차원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여기가 이제 이걸 현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맞아요. 지금 현재죠 이게. 이게 다양한 우리가 평행우주를 필름으로 이미 완성된 하나의 영화로 표현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본 게. 근데 이제 이게 한편의 영화죠. 나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에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거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거에서 어디로 출발했던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Here and Now라고 그래가지고 뭐 The Power of Now라는 책도 있죠. 네. 에카르트 톨레. 톨레. 그런 것처럼. 그것도 다 아시네. 대단하십니다. 이제 여기가 그 지금의 그런 어떤 근거점인데.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모든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순간인데. 근데 지구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구만은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지구가 재밌는 곳이죠. 또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일 건데 지구만큼은 굉장히 다양한 저차원부터 고차원까지 체험이 가능한 게 지구입니다. 다양한 차원들이 없어요. 이렇게 가운데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별의별 인간과
집합 재정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다양한 존재와 수준, 뭐. 다양성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진 데가 사실은 지구기도 해요.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순간이기인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here and now이면서도 이게 지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힘이 네.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구죠. 그게 그래서 지구예요. 지구는 유일해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뭐 체험하고 공부하고 배운 바로는 지구가 이런 행성으로 좀 가장 유일한데 이제 지구도 조금씩 이제 차원이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우주에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모든 우주의 눈들이 향하는 곳이 사실은 지구예요. 지구만한 데가 없거든요, 사실. 글쎄, 우리가 지구인이기 때문에 현재 지구인이기 때문에 지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그 외계인과의 인터뷰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것도 읽으셨어요? 예, 그 책에 보면은 그 외계인이 지구를 감옥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죠. 교화소라고도 얘기하죠. 감옥으로 표현하는데 지졸이 다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 관점도 맞아요. 왜? 지구는 다양한 차원이 겹쳐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 맞아요. 지구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뭐 5차원, 6차원, 그렇죠. 7차원 여러 차원이 다 차원이 있어요. 겹쳐져 사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 학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감옥을 학교라고 하기도 하지. 학교도 근데 있고 감옥도 있고 뭐 음. 그 저자에 따라서 틀리죠. 저자들이 저는 다양한 이제- 표현을 저는 하고 이제 그냥 있잖아요. 학교라고 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이 지구에 사는 인생도 너무 고달픈데 감옥이라고 나 지금 감옥에 갇힌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학교라는 표현 썼으면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 약간 이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 회초리 또는 이 선 하나를 우리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래스 K란 아이덴티티가 어떤 분기점에 왔을 때 그 아이덴티티가 저로 바뀔 수도 있고요. 맞아요. 마스터가 될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그게 평행우주잖아요. 네. 우리가 평행우주. 지금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다른 누군가 어떤 그 인생을 살 수 그래서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매 순간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당연해요. 매 순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당연합니다.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룬 영화가 뭐 다크시티 같은 데서는 밤에 잠자는 동안 주변의 상황이 바뀌고 캐릭터가 바뀌는 게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바뀌는 영화 같은 거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캐릭터가 바뀌는 거를 영화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매 순간 가능한데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백일몽, 구운몽 같은 그 책을 보면은 잠깐 낮잠 잤는데 막 몇백 년 살고 백 몇십 년, 리얼하게. 8명의 여자랑 이렇게 한평생 살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구운몽. 그런 것처럼 그 작은 시간의 틈새가 영원성으로 펼쳐지는 것 자체가 평행우주의 특성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 찰나에 그러니까- 찰나에 쫙 한 번에 다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화원경에 나오는 뭐 중중무진, 무진의 세계인데 머리카락 속에 우주가 막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학하고 과학에서는 프랙탈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프랙탈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무한성에는 평행우주의 무한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프랙탈적 무한성이 있어요. 내부로 파고들어도 끝이 나지 않는 미시세계적인 무한성. 안으로 들어가서도 무한하게 또 펼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밖으로 아무리 여행을 해도 또 다른 우주가 있어. 재밌죠 그게. 예. 밖으로 나가도 엄청난 우주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계속해서 우주가 또 있어. 안으로 들어가도 있고. 자, 그런 무한성이 있는 데다가 그거는 이제 파고드는 프랙탈적인 무한성. 그다음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다중우주적인 무한성. 프랙탈도 이제 그 미시적인 다중우주고 이거는 거시적인 다중우주인데. 그래서 내부로 파고들어도 무한하고 밖으로 외부로 내가 확장해도 무한하고. 근데 그 무한성이 또 하나의 무한성이 뭐냐면은 무한 교체가 가능하다는 무한성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클래스 K의 무한한 정리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클래스 K의 무한한 삶이 있는데
클래스 K의 무한한 삶은 순식간에 저 거리들의 무한한 삶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맞아. 순식간에 순간. 가능해요. 근데 전환이 됐을 때는 몰라요. 자기가 전환됐는지. 내가 어제까지 클래스 K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 우주에는 모든 기억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의 삶을 살았다는 기억으로 깨어나게 돼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나네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가 자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을 뿐이지. 진짜 나는 없어요, 사실. 믿을 뿐이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캐릭터가 바뀌는 평행우주예요. 그럼 뭐 나는 누구다라는 그 개념을 그냥 지우고 진짜 내가 원하는 나를 뭐 캐릭터 바꾸고 살아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상관은 없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이건 이론이고 이론 좋습니다. 실제 삶은 시간차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 삶은 우리가 우리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현재 고리들을 체험하는 이유가 있고 클래스 K를 체험하는 그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고 뭐 인연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안 끝나요. 예, 숙제입니다. 그게 절대 안 끝나 그 인생이. 마스터에서 이제 숙제라고 안 얘기를 끝나. 했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모든 영들은 태어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메인 테마라는 것들이 있어요. 메인 테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딱 이 뭐 결단이면 결단, 아니면 용기면 용기, 아니면 용서면 용서 이런 식으로 그 숙제라는 것 하나의 메인 테마 그거를 세워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건들을 이제 계획을 하게 돼요. 굵직굵직한 것들을. 그 숙제가 끝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걸 계속 끝까지 살아나야 무한 되고, 루프야.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내가 안 가고 다른 길로 새는 거예요. 지구에서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자꾸 딴 길로 가게 되면 정말 길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고통이 시작돼요.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 숙제라는 거 그 메이저 테마는 그대로 두되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던 뭐 다중우주, 뭐 평행우주 뭐 이 얘기를 했지만 캐릭터는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메인 테마가 내 숙제가 나는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뭐 가만히 뭐 주부로 있다가 유튜버 갑자기 하다가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내가 뭐 심상하든지 뭐 학원이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본체 이 에너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선을 이제 항상 연결이 됐거든요. 내가 맞춰야 되는 어떤 숙제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와 관련된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처럼 이제 통신국이죠.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 숙제는 무조건 마칠 거야. 하지만 나는 요런 다른 역할을 해서 다른 나의 평행 우주를 이거를 체험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게 괜찮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거랑은 전혀 틀리다. 위에와 아래에 그러니까 이 통신이 안 된다라고 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의지로 하고 싶어도 이게 뭔가 일이 자꾸 꼬이고 안 풀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못 알아챌 수가 있지. 근데 그 영어는 이제 그 자기가 해야 되는 길로 좀 인도를 해주긴 그쵸. 하죠.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어는 마스터가 나는 그 인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거는 신라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제 좀 무서운데 괜찮습니다. 하세요. 뭐냐면 살다가 우리 예전에 그 나비 효과 영화 있었잖아. 나비 효과. 네네네. 나비 효과. 있었어요. 나비 효과에서 그 일기장에다가 쓰면은 그 우주로 자기가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안 아픈 굉장히 우주. 재밌는 발상이죠. 안 아픈 우주. 써버리는 그 일기장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는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화적인 설정이 뭐냐면은 새로운 우주로 갔을 때 코피를 흘려요. 몸이 이제 적응을 못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원래 주파수 값이 10이에요. 근데 내가 막 적는 그 세계는 20인 거예요. 더블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몸 자체가 굉장히 얘가 밀도도 되게 이게 밀도도 틀리고 에너지 강도가 틀린데 그거를 간극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코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직접 느끼기도 하는 거지. 몸이 그쵸. 아프거나.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 힐링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멀쩡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부풀어 버리거든요. 맞아. 그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면이 있고, 근데 내가 무서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는 나비 효과 영화에서 안 보신 분은 나중에 보시면 엄청난 영화입니다. 이 얘기를 할 건데, 마지막에 그 감독 버전에서는 자기가 아예 안 태어나잖아요. 탯줄로 목 감고 죽어요. 마지막에는. 아니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이러잖아. 아무튼 자, 얘가 이동을 했어. 다른 차원에 이동을 했어. 퀀텀 점프를 해버리고. 퀀텀 점프 했어. 그러면 이 세계가 이동한 세계를 보여주는 게 그 영화예요. 근데 그 이전의 세계에서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아니,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아, 근데 그건 좀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영화니까 이제 영화니까. 그렇게 한 그러니까 뭐냐? 평행우주적인 차원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그대로 살고 또 다른 우주가 또 하나 펼쳐지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 일기장에서 그럼요.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혼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숙제가 있어, 자기 삶에서. 그렇죠. 그런데 자기 영혼의 숙제가 준비 기간이 예를 들자면 한 20년이 걸리는 거야. 20년이 걸리는 건데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나이가 50이 돼버렸네. 준비는 한 5년밖에 안 됐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꿈이 이건데 나중에 깨달은 거야. 예를 들자면 깨달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럼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아예 끝내는 게 나쁘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좀 무서운 건데. 네. 그러니까 상담자가 있었고 그분이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죽는 이유가 아드님이 이제 저를 보고 나서 그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자살을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리딩을 했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일단 아들의 숙제보다는 엄마의 숙제가 그 영혼의 그룹 안에서 가장 큰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가 나이가 계속 있으시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 대신에 차라리 아들이 나는 일단은 내 숙제는 이걸로 나는 다시 하면 되니까 난 아직 젊으니까 이제 20몇 살이었을 거야 아들이. 근데 내가 끝냄으로 인해서 엄마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숙제를 빨리 당겨서 확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케이스는 우리가 이제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목숨을 이제 그냥 자살로 마감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 영화에서처럼.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냐면 교통사고로 나타나기도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익스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나 그냥 끝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 끝내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 그래가지고 릴로딩. 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우주로 가서 이제 다른 평행우주에서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돌아가는 시점도 굉장히 다양하고 알 수가 없어. 그 어느 시점으로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평행우주의 개념이니까. 그런데 나비 효과에서 자기가 원하는 우주로 딱 건너뛰었을 때 그 영화적인 설정은 뭐냐? 그냥 심장마비. 생이 끝나는 거야. 근데 영혼이 떠나버린 거야. 다른. 그렇게 설정이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그 인간의 그 불행이라든가 죽음이라는 게 엄청나게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네. 메시지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있고 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 숙제가 이게 안 돼. 에이 나 다시 시작할 거야. 빨리 이거를 빨리 끌어당겨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경우에는 진짜 사고나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평행 우주는 순식간에 이렇게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천상계의 하루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천상계의 하루가 지구에서 뭐 80년이고 100년이고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지구가 일단은 시간 차가 있다라는 네. 이제 내용이 인셉션에서도 있어요.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아무튼 그 천상계에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여기서 1분이 막 몇백 배 막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뻥튀기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시크릿이라든가 마스터라든가 이제 마스터도 이제 시크릿 뉴의 책이라고 볼 수는 그렇죠. 있죠.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은 예, 그건 책인데 저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어떤 면에서요? 뭐가 있냐면 시크릿에서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래 나 바뀔 거야. 근데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바뀐 것 같아. 근데 영혼을 설득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키느냐, 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이게 진짜 관건인데요. 네, 정말 힘든 거예요. 아무리 현실에서 내가 머리로 이제 의지로다가 계획을 다 세우고 뭐 하거나 하고 뭐 심상하고 다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이거네요. 제가 늘상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설명을 하는데 최고의 네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베품 그것과도 이제 거의 맞물리는데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그 무엇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퀀텀 점프처럼 다른 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선함 이런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뺨 해가지고 막 야,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딱 뭔가 일어날까 봐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 현실에서는 없어. 그렇죠. 여기는 시간차가 있어요. 지구가 좀 현실이.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에너지가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 영혼을 좀 어떻게 감동을 시킨다 아니면 영혼의 이것과 똑같아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영감도 얻고 어떤 아이디어도 오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감동도 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로지 우주는 선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베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베품을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그렇고 인생에 정말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변한 사람들 뭐 지금 저희 둘 다 똑같지만 다 힘든 기점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축복으로 가는 어떤 기점이었던 거죠. 퀀텀 점프를 하는. 근데 그때 저희가 추구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부천조시잖아요. 뭐 저는 그냥 무조건 강하자 막 간다. 나 무조건 내가 먼저 준다. 뭐 도와드릴 거 없냐. 저는 항상 그렇게 묻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일단은 삶에서 살아내기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바뀌면은 여러분의 그 어떤 영혼의 그 상태와 여러분의 이 육신 몸 이 상태하고도 이제 조금씩 간극이 좁아지면서 일치가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혼육 이것이 일치가 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거의 신의 마음과도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거는 정말 선함, 베풀고자 함, 누구를 돕고자 함, 덕을 쌓는 거, 뭐 불가에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런 거를 내가 많이 느껴야 돼요. 맞아. 이 느낌을 오감을 통해서 진짜 내가 감동도 많이 느껴보고 새로운 것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랬잖아요. 평행우주가 신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평행우주에서 우리가 하나의 비결, 비법서 뭐 이런 것이 뭐가 있다고 칩시다. 뭐 무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너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너는 완전히 무술의 고수가 돼.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비법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결국 그 비법은 평행우주의 바탕 자체가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주심이니까. 결국 그거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비법서는.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방법이 내 없다는 모든 거야. 걸 그냥 너도 사랑, 나도 사랑, 우리 위아도 사랑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사실은.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몸을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행동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게 뭐든 행동을 하시지 않으면은 뭐가 나가지 않아요. 에너지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팍팍 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돈 팍팍 써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한 사랑. 나를 쓰기보다 근데 돈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내가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아까 이제 길가를 가다가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이제 안경점 가시더니 여기에 직원들 안경을 나는 100만 원, 150만 원 그냥 나는 그거 다 해준다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어가면 안 되고 저도 취직을 좀 그런 오너가 되고 싶다 약간 어떤 그 정말 선한 욕망이 이렇게 꿈틀거렸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뭐 그냥 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는 결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원하는 그런 돈의 액수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지위나 자리 그거는 정말 쉽게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뭐 혹은 예전 생의 것들을 그 복이나 덕을 땡겨서 쓸 수는 있지만 다음 어떻게 될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내가 이제 마음을 좀 착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영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계속 마음 먹고 성찰하고 마음 먹고 성찰 이게 약해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행동.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한 거는 반밖에 안 돼요. 한 50% 에너지예요. 근데 이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면 행동까지 하면 이제 100%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자고 우리가 손발 있고 이 머리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하고 표현하자고 해서 오감도 다 있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행동해야 돼. 행동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막 감정이란 걸 만들잖아요. 인간만이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막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걸 통해서 영혼에게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에너지란 말이죠. 그 감정이 무엇에 맞닿을 수 있냐면 우리 영혼, 우리의 본질과도 직통으로 연결된 그 전화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행동을 해서 그걸 통해서 감정을 또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혼에 어떻게 보면 영혼의 가슴을 때린다, 울린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혼을 설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영혼이 설득이 안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트랜서핑에서는 펜줄럼이라고 그래요. 네, 펜줄럼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 자기가 바라는 거와 에너지는 반대 현상이 양면성이에요. 일어나. 거울도 양면성의 세계고 에너지도 의미 있으면 양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면서 처음에 내가 되게 잘 나가요. 근데 됐어 이러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거 폭망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에너지 균형, 그러니까 우주는 균형의 우주예요. 조화의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전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혹시 에너지 법칙을 당신이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힘들다는 말은 솔직히 이거는 축복이라는 걸 알 거다. 왜냐하면 항상 에너지는 동일하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50, 50 이거 딱 제로 0 항상 무한한 그 세상이거든요. 사실은 0점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제로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서 모든 게 탄생이 되는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반대로 그 다음에 이게 딱 끝나고 나면은 우주는 반드시 이것과 똑같은 플러스의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잘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이고 재수가 없어 나는 운도 더럽게 없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오냐 이거 이미 있다니까요. 있는데 우리가 말본세를 참 나쁘게 해요. 그리고 남에게 도움 주는 어떤 행동도 안 해. 자꾸 악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말버릇으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자꾸 그런 감정을 또 계속 갖게 되고 말, 행동, 생각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올 게 이만큼 있다니까 우주가 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엄청 많죠. 네, 근데 그거를 못 무한하니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스트레스 상태고 뭐 이럴 때 정말 시야가 좁아져요. 이거밖에 못 보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것들이 기회가 있고 우주가 항상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요. 항상 그 커버레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이게 오고 가고 이런 대화 속에 있으면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데 그거를 못 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영혼을 설득했을 때 그 우주가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건데 영혼이 설득이 안 되면 결국에는 오다 말다 또는 오다가 망하는 일도 막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현실이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심지어는 자기 삶을 이제 그만두는 일. 그렇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뭐 그만둘까 포기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그게 외부의 사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또 막 그 영혼들을 모아놓고 막 재난 드라마야 드라마.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근데 그래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그래요. 제가 신하고 직접 대화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 세상에 우연이 없을 거고 우연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 어떤 특정 지진이라든가 이런 재난에서 이제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당할 때 와, 꼭 그걸 당할 영혼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야. 예, 맞아요. 정말로. 그거 이미 본인들이 다 그거 보면 정말 합니다. 정말 그래요. 놀라운 네. 상황이야. 지금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은 자 지금 뭐 정화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구의 정화의 주기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도 사실은 지구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호적인 어떤 영향 그 상호적인 어떤 이제 작용을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를 굉장히 많이 파괴를 하고 있고 많이 또 지구 자체도 회복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화라는 건 뭐 필수 불가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지구 자체적으로 지금 알아서 정화를 하고 있지만 정화는 또 뭐냐면 우리 사람 인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그 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줄었다 이제 어떻게 단계가 풀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빵 터졌잖아요. 왜? 의료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사람들이 죽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영들마다 다 이제 죽어야 돼 딱 했는데 계속 연장을 시켜버리니까 더 어떡하냐.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이런 영들 있잖아요.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이 몸들이 이제 떠나가고 다른 차원의 정말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 순수 그 상태의 지구를 위해서 그런 영들이 이제 투입이 되려면 사실은 여기 있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솔직히 죽어야 돼요. 사실은. 정말 무서운데. 아니 잠깐만. 이거는 약간 무섭기는 한데. 아니, 나는 이제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신께서 뭔가 계획이 그러니까 있겠지. 여러 가지 죽음의 이렇게, 방법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나는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게 지금의 현재 그 마음, 의식 상태에 따라서 그런 뭐 죽고 살고의 선택, 뭐 사고 나고 어떻게 되고 다 틀려져요 사실은. 평행세계 그 관점에서 보자면 다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대화에서 지금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죽음이 어떤 표현을 죽음이나 지옥이라는 표현을 그 가치 판단을 하고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이런 걸 그거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고 그리고 신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그런 그렇죠. 표현도 죽음이 있어요. 없으면 태어남이 없어요. 우주는 항상 죽고 태어나고 사라지고 태어나고. 실제로 그 죽음의 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체험을 거의 해가지고. 처음 했었구나 마스터 예전에. 쓰기 전에. 맞아. 네, 그래서 마스터 쓰기 전에. 굉장한 그 행복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결국 신께서는 우리의 그 영혼의 뭐 윤회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에 그렇게 어쩌면 진짜 고통은 없는 진짜 무한 사랑인 네, 지금 그냥 원래 무한 사랑인데 이제 진짜 고통은 없는 거야. 제가 마스터에도 적었지만 언어라는 거는 그냥 인간의 편일성을 위해서 창조된 어떤 도구이고 사실은 그 말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한계성에 많이 부딪히고 그것들 때문에 감정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막 고민이 있고 막 이럴 때 그냥 그거 자체 내가 말을 모른다고 치면은 어떨 것 같았어요. 내가 화나 근데 화라는 걸 아예 몰라요. 말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냥 경험 그 자체밖에는 없단 말이죠. 고정관념 자체가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 작용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죽음은 이런 거라고 계속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 의미도 내가 알고 있고 이미 그 단어를 쓴 지 너무 오래됐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정말 고정된 틀로서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슬픈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죽지 않으면 이 만물 모든 것,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거는 태어나고 죽고 그것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인피니시예요. 우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근데 차원이 인간만 바뀔 슬프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들은 죽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거의 진짜 near death experience인데 정말 평온해요, 행복해요. 드디어 내가 돌아간 거, 약간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죽음은 그렇게 막 고통스럽거나 그게 아니니까 영화나 이런 거에서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려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닐 도널드 월시가 쓴 홈 위드 갓인데 그거 보면서도 아무튼 위로가 좀 많이 됐었는데 어쨌건 지금 왜 제가 코로나 얘기 나오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고 현재 사망자들이 있고 하는 데서 이게 민감할까 봐 내가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잖아요, 실제로. 자, 일단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탄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올 스탑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들이 다 올 시스템. 그러니까 지구를 물론 경제는 폭망하겠지만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에 이게 호의적이진 않잖아요. 망가뜨리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정화 맞다, 코로나 정화 맞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삶과 죽음, 영혼들이 좀 떠나가야 돼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 나는 이제 걸러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안 뭐 되는데. 다 죽어야 된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 아니 사실은 그렇게 돼야 이렇게 이게 되면. 새로 투입이 되고 다른 이제 에너지들이 또 투입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지금 상태보다는 지구가 훨씬 더 좀 앞으로의 미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손을 다 놔버리게 되면 정화나 이런 걸 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실은 그 지구에 대략 10%의 인구만 남고 90% 정도가 그게 이제 다른 아이들의 이제 아젠다이기도 하죠. 90%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사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예언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글쎄요. 이게 책을 많이 봤으니까 그 중에서 예언서도 또 미래 예, 인문학도 이런 거 하시니까. 예언서도 많이 봤는데 그냥 기후 변화만으로도 90% 죽게 생겼어요. 정말로. 그게 사실은 다른 이제 거 지금 반복되는 코로나가 거예요. 아니더라도 이 지구의 기후 변화만으로.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인간이 생긴 이래로 여러 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그 첨단 과학이라든지 모든 문화가 되게 용성하죠. 초고대 문명 얘기하는 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나 그 책도 많이 봤는데. 네, 초고대 그러니까 문명. 그렇게 됐는데 이제 또 자연인의 모든 것들이 이제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문화가 다시 또 생기고 융성하고 근데 지금 또 우리는 그 기점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우주의 질문. 너희 어떻게 할래? 맞아요. 거기서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진짜 우리가 거기서 삐끗하면 정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아니면 이전과는 정말 또 다른 정말 새로운 어떤 세상을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초고대 문명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라든가 미움을 미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전에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 아틀란티스에 레이저 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파동포 있어요. 거기까지 네,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기술까지도 있었다. 그럼요. 아틀란티스에. 그때는 이제. 에너지, 의학 이런 걸로 다 했었죠. 이거 도구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약도 필요 없고. 하지만 이제 그 주기가 돼서 망할 수밖에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최근에 아쿠아맨이라고 이제 그 아틀란티스 문명 나오죠. 아쿠아맨. 그 기점에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전체 의식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아니면 지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구는 소돔과 굉장히 고모라 중요한 돼버리는 거야. 데입니다. 사실 온 우주의 눈들이 사실 지구에 향해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초고대 문명 나온 김에 UFO 얘기까지 해보자면 오늘 참 폭이 넓기 때문에. UFO가 유독 관심이 많은 게 핵무기예요. 핵미사일, 뭔지 핵무기.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그 외계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 발전 가동되기 전에 다 올스톱 시켜버렸잖아요. 파동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구에 핵전쟁만큼은 없게 하자라는 게 그게 터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외계인들이 현재 합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구 자체도 자유지가 있고 여기는 자유지가 있는 데인데 그거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지만 마지막에 여기를 날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게 있어요. 위에 가시면 이제 협약 같은 거 좀 있으면 우리 여기 유엔 안보 뭐 이사회 이런 그런 게 있듯이 것처럼 위에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이것만은 막자라고 한 게 이제 얼마나 이제 뭐 러시아나 이런 데 이제 핵 실험을 하는데 이제 거기 발전 딱 가동이 버튼을 딱 누르는데 이게 다 오류가 나버리고 스탑 시켜버린 거예요.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핵미사일 발전 시스템을 한번 망가뜨린 적도 있고 맞아요. UFO 연구 보면 나와요. 네, 나와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채널 그렇게 나오는데 히스토리 채널 보시면 돼요. 나오는데 유독 UFO가 다른 건 개입을 안 해. 정치 뭐 이런 거 개입 안 해. 핵무기는 개입을 해요. 지구에서 핵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좀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개입을 하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또 개입을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어. 근데 정말 그게 너무 위험한 건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야 되는 때는 패스트라든지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 뭐 감염, 질병 아니면 진짜 아까 핵폭탄 아니면은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영혼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들을 또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다 막아주지는 않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은 분명히 있는데 지구를 파괴할 정도는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 UFO들 그 역사를 관찰해 보면 거기까지 합의가 된 것 같다라는 UFO 느낌이. 역사까지 관찰을 하셨군요. UFO 제 친구가 요즘에 허용되는 게 UFO입니다. 아? 뭐 유퀴즈라고 이런 대중적인 프로그램에서도 UFO라는 걸 대중? 대놓고 네.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좀 허용이 담긴 것 같아요. 그 이런 게 있어요. 미스터리 서클 연구해 보면 그렇죠. 미스터리 서클 연구해 보면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미스터리 서클에서 볼인가 밀이 이렇게 눕거든요. 이렇게 눕는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누워요. 네. 꺾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꺾여도 계속 성장은 해요. 예, 꺾여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그 조승우인가 그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긴 키에서 발로 막 밟고 이러는데 밟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절대 파동입니다. 파동으로다가 그걸 일순간에 변화를 시켜요. 세포들을. 세포를 변화시켜. 네, 세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기술은 인간이 절대 할 수가 없어. 네, 절대 할 여기에는 수 어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있는데 이제 이거 오픈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 네, 있습니다. 이미 근데 개발되는데 안 써요. 미스테리 서클을 만드는 장면을 촬영한 장면이 있어요. 진짜요? 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촬영을 UFO가 미스터리 서클을 만드는 거 촬영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왜요? 그 다큐를 봤는데 아주 작은 UFO더라고. 그냥 손가락만 해. 요만한 애들이야. UFO가. 얘네 둘이서 막 춤을 춰. 작은 UFO가. 그때 밀들이 막 쓰러지는 거야. 그거 파동이에요, 어. 파동. 얘네들 막 움직여. 그러면은 그때 밀이 싹싹싹 쓰러지는데 꺾이는 게 아닙니다. 마디가 밀이 있는데 여기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DNA가 변해. 네, 그러니까 빨대 그래서 휜 것처럼 여기가 그래서 자라나는 관절처럼 밀이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꺾인 자국은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보면 세포 분열이 한쪽이 더 많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리고 색깔이 약간 변해, 진하게. 난 그거까지 다 봤어. 그 밀이 꺾인 거를 그 미세 촬영한 것까지. 저 봤거든요. 그거 봤어요. 그 파트 다큐멘터리. 봤어요. 봤구나. 그래서 어쨌건 숨겨진 인간의 기술이 일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 영상을 인간이 찍을 수가 없어. 아니 작은 UFO가 돌아다니는데 미리 이렇게 휘는 걸 어떻게 하냐고. 파동은 어떤 거리나 이 모든 게 없어요. 사실은 파동 에너지, 양자 에너지는 이 하나가 전체를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도 지금 이제 많이 인간의 기술로 가능하다? 인간이 만든 히든 기술은 있는데 히든.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또 할 필요가 없고. 네, 너무 할 깊어지면 필요 없고 저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미스터리 서클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 이거는 외계인이 하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게 다른 차원에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 이런 것처럼 보내는 게 너무 정교하고 그리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프랙탈 형상인데 그 어떤 우주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담고 코딩 암호처럼 되는 것도 있어요. 코딩 네. 원리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상상력이 그러니까 UFO도 공부하고 막 미스터리 서클 같은 것도 보고 뭐 초고대 문명 뭐 거성 문명이라든지 뭐 지저 공동체라든지 정말 있나 텔러스 없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없나 뭐 해가지고 그 신비한 책들은 정말 많이 봤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많이 봤는데 모든 차원은 여기 다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과거의 그런 독서들이 지금의 제 그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평행우주.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게 엄청난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평행우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의식이 정말 순수하고 높고 영감을 바로 직통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아티스트들이에요. 음악을 하시거나 이렇게 창작 그림을 하시거나 뭐 디자인하셔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예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시면은 해맑으세요. 해맑으시잖아요. 아이 같으시잖아요. 네. 아이처럼 성질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거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걸 눌러갖고 우리가 이렇게 막 속 안에 이게 문드러지는 거지. 사실은 진짜 순수한 아이들하고 똑같은 상태여야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이렇게 수용이 되니까. 표현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것들이 또 내 삶에서 이렇게 뭐 작품이 됐든 뭐가 됐든 표현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아티스트는 영매거든요. 맞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투명한 렌즈 같아야 돼. 맞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약간 견해가 없어야 돼요 이게. 자기 견해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
그 견해 하지만 렌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해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없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혹은 몰입의 지나- 순간입니다. 몰입의 지나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사고나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비워진 상태가 되죠. 무아지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 영의 본질, 영의 재능이라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발현돼요. 그래서 저는 UFO 얘기라든가 초고대 문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평행우주 이야기라든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실은 자기 정화하고 자기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을 의식 확장이라고 의식으로 얘기해요. 확 커지거든. 이거를 조금 많이 돼. 것만 보다가 아 그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본다면은 삶을 보는 각도가 다를 수밖에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라이가 된 것 같은데. 아니 미술이나 저 예전에 그 디자인과 선생님 있어요. 미친년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치. 성공한다. 또라이가 돼야 된다. 너의 안에 똘끼를 허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저는 제 그림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이 그림을 이 눈동자의 이 우주 그림이 평행 우주 그림인데 저는 제 그림이 이 지구의 차원 전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마스터도 물론 지구의 네, 아니 이거는 차원 진짜 전환의 사명을 제가 쓰기는 썼지만 가지고. 제가 읽어도 이거 내가 썼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맞아. 텍스는 그래. 하고 났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아이를 낳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책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그거 자체가 출산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딱 놓고 또 다른 어떤 개체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낯선 하지만 근데 어쨌든 내가 한 거. 자기가 썼다고 볼 수 없을 정도고요. 예, 맞아요. 저도 책을 여러 번 내봤잖아요. 전 2010년부터 책을 썼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선배님. 그래서 2010년에 쓴 책은 자서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못 느꼈는데 2012년에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 쓸 때 네. 정말 그 말이 나오더라고. 주여 과연 이 책을 내가 썼나이까. 제가 정말이야? 맨날 그래요. 이게 무슨 이게 정말 내가 썼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막 그래서 축하합니다. 와, 그런 이러고 느낌이 있어. 제가 그쵸 감사합니다. 이런데 제가 썼는데 제가 쓴 것만 그러니까 300 몇 페이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23일 만에 썼어요 이 책을. 언빌리버블한 거에 4월 3일에 써서 4월 27일에 탈고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난 보름 만에 책 써본 적 있는데 15일 만에.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똘끼 충만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미쳐서 하면 됩니다. 그럼 성공해요 진짜. 그 15일 만에 쓴 책이 이제 있어요. 미래특허 119라고 지금 절판된. 책이 혹시 저기 절판된. 있으면은 몇 난 절판됐었는데. 절판된 거 말고도 이제 미래인문학. 거기 혹시 미래특허 119 뭐 이렇게 내 책. 두뇌 사용 설명서 굉장히 저거는 제가 소개했던 바도 있어요. 이거 뭐 거의 바이블이에요? 이거는 이건 진짜 바이블이에요. 제가 바이블이라고 제 생각해요.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야. 어떻게 보면 저만의 멘토였었어요. 이제 올해 방송을 좀 제가 보리드리는 방송을 봤는데, 그냥 뭐 뇌과학도 아니고요, 그냥 인문학도 아니고, 그냥 철학도 아니고, 그 모든 걸 정말 한 방에 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지식이나 이해 폭이 정말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찰력이나 이 해안이 넓어질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또 예술을 하시니까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진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진짜 이건 보석각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밑줄 치면서 공부했거든요. 집에 넣고 좀 이렇게 두고두고 읽을 만한. 그러니까 또 피곤하시면 이렇게 베고 주무셔도 돼요. 근데 정말 비승비승합니다. 마스터나 뭐 이거나 두께가. 비승비승해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러니까 이 책도 제가 올인원 한 번에 다 넣고 싶어서 그래서 지은 양이-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진짜 비슷하네요. 분량이 되게 많아요. 두께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이거 2배 정도 돼요. 2만 권, 1만 권의 모든 총 독서량이 함축적으로 정말 쏙쏙 들어간 게 이 책이에요. 진짜 초강추. 그러니까 뇌과학이나 자녀 교육, 특히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 이유 자체가 도대체 우리 애를 어떻게 제가 가르쳤는가? 도대체 저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 철학적이고 또 맞아요. 뇌과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고릴들님 책을 아신다고 한다면 진짜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진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강추입니다. 진짜.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지만 인연 있는 아니 될 거예요. 없지만이라고 지금 선택한 평행 우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m sorry. 될 절대 거야. 없지만 안 된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 가능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가능해. 돼야 이렇게 가능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진짜 이거 진짜 보십시오. 제목만 인공지능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인데 이게 그나마 좀 가장 쉬운 책에 속합니다. 뭐 그냥 주부들이 읽기에는 네네네네. 추천할 만한 게
네, 이거로 가지고 가장 또 강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타고 좀 질문을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엄마들이나 혹은 부모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저는 어떤 영상을 보고 튀었냐면은 DNA가 아이랑 그 엄마가 서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딱 충격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이 책을 보기 전에.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이래서 내가 자기 개발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좀 거기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그러면 해주시면. 제 거는 1시간 반이 됐기 때문에 끊었다가 다시 2부